안녕하세요. 뚜프로젝트의 이두영 코치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요즘 날씨도 많이 좋아졌고 박스가 문을 닫았을 때나 아니면 주말에 내가 추가적으로 운동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말에 야외에서 내가 맨몸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을 구성하는 방법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주말에 이제 뭐 박스에 나와서 일도 하고 하지만은 박스에서 운동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박스에서 운동을 한다는 것보다 오전 시간에 저는 이제 달리기나 또는 트레이너링 그런 걸로 해서 내가 주중 동안 해왔던 이런 큰 근육 운동을 좀 유산소성으로 존투로 해서 좀 회복하는 개념으로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뭐 명절 같은 경우 또는 휴일이 길 때 이제 박스가 문을 닫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또는 이제 부모님 댁에 가거나 했을 때 먹기만 하고 뭐 그러면은 솔직히 몸이 붓는 느낌이 들어서 운동을 좀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나가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서 많이 구성을 하고, 그 야외에서 운동을 할 때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맨몸 운동으로서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조금 맨몸 운동을 좀 너무 오랫동안 했다라고 하면은 뭐 집에 뭐 캐틀벨이나 덤벨이 있으신 분들은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없다라는 전제 하에는 여러분들이 가방만 있으면은 가방 안에 생수통 2개 정도를 넣으신 상태에서 메고 할 수 있는 운동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어떻게 구성하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운동을 여러분들이 야외에서 하는 운동 혼자 프로그래밍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시간이 만약에 20분 이내다. 20분 이내일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크로스핏 수업 때 하는 것처럼 시간 측정으로서 개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정해진 양을 주고 시간 측정의 풀타임 업으로서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20분보다 조금 더 이상 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뭐 한 30분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암랩이나 또는 EMOM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이 두 가지의 큰 차이는 뭐냐면 20분 이내,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빠르게 운동을 해야 될 때는 느긋한 마음보다 빠르게 출력을 내고 빠르게 심박수도 좀 올려주고 내가 진짜 운동을 했다는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정해진 양을 빨리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면서 내가 이 강도를 스스로가 강하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요 개념은 존2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존2는. 왜냐하면 심박수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심박수가. 그런데 이렇게 30분 이상, 한 30분 정도 되는 시간이다. 그럴 때는 암랩, 정해진 시간 동안 내가 최대한 많은 양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할 수 있고요. EMOM 같은 경우는 every minute on the minute. 이제 워낙 뭐 많으신 분들이 알기 때문에 이 단어는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정해진 이 뭐 1분이 될 수도 있고 2분이 될 수도 있고 3분이 될 수 있고, 그 정해진 시간 동안 내가 하고자 하는 양을 하시고 난 후에 남은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운동을 프로그래밍을 할 때 시간 측정으로 가볼지 아니면은 암랩 또는 이렇게 페이스를 유지하는 EMOM으로 갈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어지는 환경이에요. 그 환경에 야외에 나가서 공원이 있고 하면 뭐 풀업바가 있는데 철봉이 있는 데도 있고, 또는 뭐 약간의 벤치 같은 걸 할 수 있게 약간 좀 낮은 위치에 세팅되어 있는 바나 또는 뭐 그 외 기타 등등들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어요. 뭐 심지어 요즘 공원 같은 데만 가도 뭐 셋업 같은 거 할 수 있게끔도 되어 있고, 자기 맨몸으로서 내가 앉아서 내 몸무게를 당기는 운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운동이 보통 이제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이 시시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반복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어진 환경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할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남들의 보는 시선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진행할 때에는 좀 약간 크로스핏 스타일의 색깔은 조금 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은 이런 매달리는 동작을 할 시에는 좀 정적으로서 많이 진행을 해요. 이게 뭐 키핑을 써서 토스트발 하거나 파머스럽을 하거나 그런 건 하지 않고요. 저는 스트릭트 풀업이나 스트릭트 체스트바 또는 친업, 뭐 와이드 그립 풀업 그런 식으로 해서 평상시에 박스에서 내가 잘 하지 않는 동작을 야외에서는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운동을 구성을 할 때
우리가 한 가지를 넣을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넣을 수도 있고 세 가지를 넣을 수도 있고 어느 거를 넣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정하실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크로스핏을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뭐 각 박스마다 다르지만은 뭐 이 싱글렛, 카플렛, 트리플렛, 취퍼 이 모든 게 다 호환이 잘 되게끔 프로그래밍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야외에서 하는 운동은 그것까지 내가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없고 내가 혼자서 그냥 운동을 한다는 만족감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즐겁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세 종목 정도 이상은 넣어서 운동의 프로그램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박스에서 운동을 할 때는 유산소성 운동을 한다면 뭐 버피나 로잉머신 또는 뭐 어설트 바이크, 스키어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솔직히 공간적인 면 때문에 뭐 박스가 크거나 넓은 박스들은 트레드밀이 많이 있어서 달리기도 많이 나오고 또는 야외에서 뛰는 런도 많이 하지만은 솔직히 달리기라는 빈도수가 내가 스스로 시간을 만들어서 하지 않는 한 주 1에서 2회 정도밖에 하지 않아요. 프로그램상 와드를 수행하면서 같이. 그렇기 때문에 야외에서 나가서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달리기를 꼭 넣으려고 해요. 그리고 뭐 달리기를 그냥 뛰는 데 있어서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고 내가 달리기를 늘 해오던 게 있으면 그냥 뭐 오늘 달리기 5km 천천히 뛰기 또는 10km 뛰기 또는 뭐는 30분 동안 그냥 천천히 야외 보면서 뛰기, 그런 식도 괜찮지만 만약에 내가 뭔가 달리기에 좀 재미를 붙이고자 하면은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하면서 힘든 시점에 뭔가 하나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달리기를 혼자 한다 라고 하면은 한 4분쯤 됐을 때가 좀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럴 경우에 달리기를 뛰면서 매 4분마다 어떤 동작을 수행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운동 종목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에게 오늘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30분. 그런데 달리기를 넣기로 했어요. 근데 나는 달리기가 재미없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그냥 달리기 뛴다라고 했을 때 4분 정도 뛰었을 때가 조금 힘든 시점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달리기를 뛰는데 매 4분, 즉 달리기를 뛰다가 4분이 됐을 때, 뛰다가 8분이 되었을 때, 뛰다가 12분이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4분 단위마다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운동 종목을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랙에서 뛴다 라고 하면은 트랙은 달리기를 뛰면서 내가 어느 지점이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주어진 거를 내가 장비를 갖다 놓는다 라고 하면은 그냥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런코스 길게 그냥 크게 뛴다라고 했을 때는 4분 지점에 갔을 때 어떤 환경일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환경에서도 할 수 있는 동작을 넣는 게 좋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거는 푸시업, 그 다음에 스쿼트예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그냥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저한테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은 아까 여기 30분이라고 했지만 40분이라고 수정을 했을 때 매 4분마다의 뭔가를 수행을 하게 되면 총 10번을 수행하게 돼요. 10번. 그럼 그럴 경우 10번을 수행을 했을 때 푸시업과 스쿼트 매 4분이 됐을 때 몇 개를 수행을 할까? 한 번에 너무 많은 개수를 생각하지 말고 누적 개수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주말에 운동을 하지만은 거기에서 내가 너무 과하게 힘을 써버리면 그 한 주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일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리커버리를 하거나 아니면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강도 조금 높은 수준이지 그냥 평상시에 크로스핏 하듯이 또는 훈련하듯이 하는 거는 조금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10번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푸시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150회 정도 하는 게 좋아요. 총 누적 개수. 그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은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총 누적으로 했을 때 150개 이상이 되면은 좀 많이 몸에 피로도가 올 수가 있어요. 그 스쿼트 같은 경우도 뭐 한 200에서 300회, 푸시업은 100에서 그러니까 150회 정도 이렇게 가름을 했을 때 10으로 나누게 되면은 뭐 푸시업은 10에서 15, 스쿼트는 20에서 30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면 달리기를 하다가 4분이 되었을 때 멈춰서 내가 정한 개수의 팔굽혀펴기를 하고 천천히 스쿼트를 하고 또 달리기를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8분이 되었을 때 다시 또 푸시업, 스쿼트. 이런 식으로 해서 40분의 운동이 딱 끝나고 나면 굉장히 상쾌하다. 내가 뭔가를 했다. 라는 만족감도 크실 거고, 뭔가 그날 하루가 되게 뭔가 좀 주말이기에 좀 먹는데 죄책감이 없이 편안하게 드시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방식도 있지만, 만약에 나한테 약간의 장비가 있다. 그래서 뭐 캐틀벨도 있고 덤벨도 있고 하다라고 하면은 캐틀벨 가지고 뭐 스윙을 넣을 수도 있고, 캐틀벨을 추가해서 고블렛 스쿼트를 할 수 있고요. 덤벨 같은 경우는 그냥 반동 없이 하는 프레스, 스트릭트 프레스 또는 덤벨 스네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방이 있다 하면 종종 크로스핏닷컴에도 가방을 메고 고럭을 메고 달리기 하는 운동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나는 조금 오늘은 좀 재미나게 운동을 해보고 싶다, 또는 머프 같은 거를 하기 전에 한번 연습을 한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방에 생수통이든 아니면 가방에 약간의 중량이 될 수 있게끔 적당한 무게를 넣어주시고 그 가방과 함께 뛰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다가 동일한 방식으로 뭐 4분이나 그 시간이 되었을 때 가다 보면은 약간의 언덕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우리가 박스에서 사용하는 박스 같은 높이가 아니더라도 12인치든 뭐 20인치든 내 눈에 정확한 높이는 모르지만 그 정도 높이를 발견을 하면 거기에서 스텝업, 우리 차드 1000이라는 거 있죠? 박스 1000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몇 회를 진행을 해주시고 이어서 뛰는 그런 것도 추천드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지금 이렇게 뭐 정해진 시간으로 해서 매 4분마다 중간에 멈춰서가 아니라 나한테 정확한 런 코스가 있고 그 해당 지역에 만약에 풀업바가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맨몸으로 할 수 있는 크로스핏 벤치마크 와드를 같이 활용해 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철봉이 눈에 띄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신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신디라고 하면은 원래 앞랩 20분 동안 5개 풀업, 10개 푸시업, 15개 스쿼트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박스에서 수행을 할 때는 5, 10, 15라는 개수를 할 때 이 풀업은 뭐 버터프라이든 키핑이든 반동을 써서 진행을 하고, 푸시업은 스트릭트로 진행을 하고, 스쿼트는 맨몸으로 해서 20분 동안 최대한 많은 라운드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잘하시는 분들은 30라운드 정도, 그래도 보통 한 20라운드 정도 수행하는 와드인데, 요게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달리기 코스가 확실히 있고 거기에 풀업바, 철봉이 하나가 있다 라고 하면은 달리기와 함께 놀기 가장 좋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즐겨서 하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시간 측정으로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냥 5라운드, 그러니까 3에서 한 5라운드 정도 진행을 하고 400m를 뜁니다. 400m를 뛰고 와서 요거를 1라운드만 진행을 하냐? 그렇지 않아요. 한 2에서 한 5라운드 정도를 생각하고 하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앞랩 20분 동안 만약에 이 30라운드를 수행하신 적이 있다, 또는 20라운드를 수행하신 적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이 기록에 한 70% 정도 되는 양의 라운드를 총 타겟 라운드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의 경우 제가 최근에 30라운드를 했었는데 요거의 70%가 되면은 21라운드예요. 21라운드. 근데 제가 오늘 5라운드를 할 거고 400m를 뛰어서 같이 한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요거를 5로 나눴을 때 대략 4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적합하게 할 수 있는 거는 400m 뛰고 와서 4라운드의 신디를 하는 걸 5세트 시간 측정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 신디라는 운동을 통해서 받는 피로도를 달리기에서 회복도 할 수 있고, 또는 달리기 능력이 늘 수 있는 기회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실 때 야외에서 운동을 하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삶의 하나의 루틴이 되면은 상당히 건강하게 오랫동안 운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박스에 와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뭐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많은 남성분들이 일단 바벨부터 만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일단 왔으니까 내가 잘 만지지 않는 힘을 쓰는 동작, 그리고 아무래도 이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이 강도를 높여서 운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의 근육에 오는 피로도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운동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시작은 먼저 컨디셔닝이에요. 내가 숨을 쉴 줄 알아야 되고 유산소 운동, 달리기나 이런 호흡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중량을 건드리는 운동보다 내 몸을 컨트롤하는 근력을 먼저 강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몸에 내구성이 쌓여서 내 몸 플러스 알파에 되는 중량을 추가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중력과의 싸움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몸으로 했을 때 중력과의 큰 싸움이다 라고 하면은 매달린 상태에서는 당기는 게 될 수 있고요. 엎드린 상태에서는 밀었다 하는 푸시업이 될 수 있고요. 서 있는 상태에서는 스쿼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세분화가 된다. 지금 제가 뭐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기에는 풀업, 푸시업, 스쿼트 이걸로만 계속 가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조금 뻗어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풀업, 말 그대로 당기는 동작. 요거는 꼭 매달려서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즉 여러분들이 뭔가 낮은 풀업바가 있거나 보통 우리 놀이터 같은 데 가면은 성인들한테는 상당히 낮은 풀업바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방에 뭐 중량 같은 걸 넣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당기는 동작으로서 그냥 매달려서 당기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서 링로우 하듯이 당기는 동작도 있고요. 또는 점프를 뛰어서 턱을 넘기고 올라가서 뭐 한 5초 정도 버티고 내려오기, 그런 거를 5번, 그런 식으로 해서 평상시에 우리가 움직임으로써 횟수하는 거를 뭔가 버티기 동작으로 하면서 나만의 운동으로서 당기는 동작을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중력과의 싸움을 해주시려고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미는 동작은 미는 동작은 진짜 너무나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뭐 발을 박스 위에 올려놓고 푸시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내가 손을 높은 곳에 짚고 푸시업을 하셔도 되고요. 평지하셔도 되고요. 좁게 잡아도 되고요. 넓게 잡아도 되고요. 기타 등등. 그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수업 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만의 내구성을 기르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푸시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스트릭트 푸시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바로 그냥 몸에 반동을 쓰는 웨이브 푸시업으로서 많이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푸시업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먼저 드릴 수 있는 푸시업은 인클라인 푸시업이에요. 즉 높은 위치에 손을 얹고 여기에서 가동 범위를 푸시업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쉬워졌다? 높이를 낮추시면 돼요. 쉬워졌다? 높이를 낮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높은 박스에서부터 하는 걸 시작을 해서 정적으로 하는 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놀이터 같은 데 가면은 벤치 있잖아요. 그냥 우리 쉬는 벤치. 그런 데서 푸시업을 진행을 하셔도 미는 동작이 상당히 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는데 이게 시시하다라고 하면 내가 템포로 내려가고 빠르게 달면 밀고, 템포로 내려가고 빠르게 밀고 하는 식으로 해서 스스로 정적으로서 조금 더 운동을 해주시려고 하면은 미는 동작, 내구성이 강화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스쿼트 동작, 하체 운동이죠.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많아요. 두 발로 하는 스쿼트가 있듯이 한 발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런지로 하셔도 되고요. 또는 벤치 위에 다리 올려놓고 한 달씩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로도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발을 넓게 쓰고 한쪽으로 가는 스타일로서 운동도 해주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말에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은 거, 마지막, 내가 안 하던 걸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재미를 찾기 위해서 뭔가 이 운동을 하고 싶은데 다른 게 없을까라면서 검색을 시작을 하면서 이런저런 다양한 동작을 시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스쿼트만, 나는 하체 운동이 스쿼트만 생각을 하고 맨날 백 스쿼트 했을 때만 이 뭔가 펌핑이 오고 뭔가 힘이 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새로운 걸 도전을 했는데 다음날 오는 근육통이나 뭔가 운동을 하고 나서의 이 느낌이 다른 날하고 다르네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쓰지 않던 근육을 썼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되게 익숙해지는 동물이기 때문에 늘 해왔던 운동을 계속하면 강한 곳만 강해지고 약한 부분은 강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약한 곳을 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내가 스스로 다른 운동을 찾으면서 그거의 약점이 뭔지, 그거를 강화시켜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꼭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야외에서 오늘 운동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럼 나도 한번 오늘 시작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단추로 제가 한번 요거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한번 와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뭐 말씀드렸던 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텐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5라운드를 드릴게요. 5라운드 시간 측정. 자, 달리기는 여러분들이 정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달리기는 나는 달리기 진짜 싫은데 라고 하더라도 좀 뛰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면 200m 200m에서 한 400m 달리기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 신디를 솔직히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있고, 나도 잘 모르겠다, 이거 내가 얼마나 해야 될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뛰는 거리 있죠, 그 거리의 라운드만큼 할게요. 200m를 뛰시는 분들은 2라운드 신디에서 400m를 뛰시는 분들은 4라운드 신디를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즉 200m로 2라운드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200m 뛰고 2라운드 신디, 5개 풀업, 10개 푸시업, 15개 스쿼트, 요걸 2라운드가 하는 게 1라운드예요. 그래서 총 5라운드를 해서 총 1000m에 10라운드 신디를 하게 되는 거고, 400m에 4라운드를 하시는 분들은 총 2000m에 20라운드 신디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디는 5개 풀업이고 10개 푸시업이고 15개 스쿼트입니다. 자, 야외에서 할 때는 우리가 밴드나 보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맨몸으로 정적으로 당기는 동작이 안 된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는 스케일을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막 키핑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맨몸으로 스트릭트 풀업이 뭐 5개가 안 된다, 또는 뭐 1-2개밖에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요거를 개수를 줄인다기보다는 점핑 풀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점프를 뛰어서 턱을 넘기고 내가 버티면서 어떻게든 내려오려고 하실 거예요. 즉 뛰고 그냥 확 떨어지지 마시고, 뛰었으면 내가 중력하고 싸워야지 하고 내려오실 거예요. 그렇게 5번을 수행을 하시고요. 푸시업 같은 경우는 손을 벤치에 잡고 푸시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와드 기록을 내고 뭐 경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닥에서 뭐 어떻게든 웨이브를 하면서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정적으로 훈련한다 생각해 주시고, 벤치 잡고 하는 푸시업을 10번. 그 다음에 스쿼트는 그냥 맨몸으로 15번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개수가 나한테 좀 버겁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점핑 풀업에서 버티고 내리는 거 너무 힘든데 라고 하면 이 개수를 조금 수정을 해서 가주시면 돼요. 그런 게 뭐 요거 같은 경우는 3개에서 한 5개 사이로 강도를 해주시고요. 푸시업 같은 경우도 뭐 한 8개에서 10개, 그리고 스쿼트 같은 경우는 12개에서 15개 정도로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걸 한번 해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번 보시고 댓글로 자기가 어떻게 수행했는지랑 그런 걸 한번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주말 또는 휴일에 내가 할 수 있는 맨몸 운동을 가지고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것에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뭐 크로스핏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달리기로만 하셔도 되고요. 또는 또 다른 취미, 뭐 트레일러닝이든 또는 뭐 철인삼종이든 수영이든 자전거든, 여러분들이 휴일에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으시면은 그거를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단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이유는 주말이라고 해서 그냥 편안하게 쉬는 것보다, 우리가 리커버리 한다고 하잖아요. 리커버리라 한다는 거는 그냥 누워서 쉬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몸을 적당히 회복시키면서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야외 활동을 하나 정도씩 해주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부상 없이 더 건강하게 크로스핏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루쯤은 뭐 짧게는 20분, 길게는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좀 여러분한테 맞는 스타일로서 리커버리가 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